이제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거든요. 네. 그러면 법정화폐하고 지위가 똑같아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로빈후드 같은 데들도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마 주식 사게끔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있으면 되지. 바꾸고 뭐 이렇게 불편한 네네. 뭐 할 필요 있나요? 그리고 내가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바꿔놓은 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상점에서도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네. 일부러 달러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은 원화 가치가 워낙 빨리 맞아요.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굳이 뭐 원화 가지고 있을 필요 있을까? 그냥 내 자산을 다 달러로 바꾸지? 이런 수요가 생길 수 있겠죠. 지금 요즘 이제 현금을 써본 게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현금을 쓸 일이 없는데 이제는 이 돈을 쓰는 주체가 사람에서 AI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돈은 어떤 형태로 바뀌어갈까요? 오늘은 정구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이제 수탁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인피니트 블록의 대표이고요. 저는 뭐 이쪽 업계에도 관심이 많고 뭐 기술이나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책도 이제 여러 권 쓰게 됐는데 이번에는 머니 토큰이라는 책을 쓰게 돼서 이번에 초청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 코인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보면 금융비서의 역할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화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화폐라는 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AI 에이전트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막 등장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람이 주체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기계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AI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맞는 기계가 운영할 수 있는 돈, AI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게 그러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적합한 게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위험한 건 없을까요? AI를 운영하는 거랑 이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AI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한 구독자분들도 되게 다양한 AI 툴들을 많이 쓰실 텐데 보면 내가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AI도 반응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은 그거보다 조금 더 위험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매매를 하는데 한 달에 뭐 50만 원 상한선을 가지고 네가 가장 최적화된 주식 매매를 한번 해봐. 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그런데 반도체랑 전기차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50만 원이라는 한도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감내할 만한 수준인 거고 네. 그거를 벗어나서 뭐 과도한 어떤 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성을 하면 크게 위험성은 적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주식을 AI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 AI끼리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차별화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지금 지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전기차랑 그 다음에 반도체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AI는 어떻게 보면 나의 성향을 알 수도 있어요. 워낙 내가 다양한 질문들을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절대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굉장히 빠른 어떤 매매 패턴보다는 뭐 좀 점진적인 어떤 매매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반도체 어떤 생산 설비나 장비 뭐 이런 회사들보다는 뭐 네트워크나 아니면 전력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사람이 각기 특성이 다른 것처럼 AI도 그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하면 같아질 리는 별로 없겠죠. 대신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거고 그리고 이런 거래 패턴 자체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이 이제 계속 클릭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네. AI 에이전트가 수행하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네. 초고속, 그 다음에 초빈번, 빈번하게 거래를 하고 초미세 단위로 우리가 이제 편의점 결제할 때나 네. 이럴 때 보면은 보통 뭐 최소
천원 단위 아니면 몇백 원 단위로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소위 말해서 API 주식 거래할 때 음. API 단위로 거래를 하게 되면 네네. 그러면 굉장히 적은 부과된 수수료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API 거래할 때마다 0.002원이다 라고 했을 때 네. 지금 현재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 단위로는 그거를 수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이전트 결제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수십 번, 수만 번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지금은 저희가 구독료로 뭐 월에 한 2, 3만 원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관심 있는 분야가 한 가지라서 그것만 한 달에 한 20분 정도밖에 안 보는데 2만 원, 3만 원 내는 게 너무 아까워라고 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초 단위로 이제 아예 결제시킬 수도 있는 거죠. 우와.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공정한 거잖아요. 20시간 보는 사람이랑 지금 20분 보는 사람이랑 똑같은 금액을 내고 있는데 초 단위로 아예 잘게 쪼개가지고 뭐 1초 보는데 0.005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금하게 되면 그래서 구독 결제가 좀 더 굉장히 세분화되고 구독 경제가 좀 더 정밀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AI가 가장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 이유가 이유가 안정성 때문일까요? 안전하게 화폐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화폐의 어떤 신뢰가 깨진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있었지만 그건 벗어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문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어떤 가격 등락이 너무 심하다. 네. 뭐 하루에 이제 많게는 이제 20% 30%까지 이제 가격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진정 화폐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닥 어떤 해결점을 제시를 하지는 못했거든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풀어낸 게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아예 그냥 달러하고 100% 연동하게끔 만들어서 달러 가격을 추정하게끔 만들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속에서는 이거는 가격 변동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만든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세대가 오면은 네. 지금 이 금융업을 하고 있는 뭐 정부, 은행 이런 기관들이 네. 역할이 바뀔까요? 이미 은행의 역할은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 은행이 많이 하는 역할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뽑아보자면 네. 일단 예대 마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결제 수수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산관리 쪽이에요. 분야를 크게 나눠보자면 그러면 지금 지급결제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은행을 가서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직접 송금을 하면서 내가 뭔가 경제활동을 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카드사로 이전됐고 지금은 이제 간편결제사로 이전됐어요. 그래서 은행이 결제 역할을 한다? 은행의 그 결제 관련된 수수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제 다음으로 갈게 이제 자산관리 쪽이에요. 자산관리도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다양한 토큰화된 상품들이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결제 어떤 스코업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자산관리에 대한 영역도 점차 은행에서는 축소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대 마진이 남게 되는데 그러네요. 예대 마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기술로 깨기가 어려운 게 이거는 사실 이제 인허가의 영역이거든요. 예금을 할 수 있고 대출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회사들이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혁신하는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뭐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변화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아마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과속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자국 스테이블 코인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중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서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 그거를 좀 더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면 모든 세계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는 건가요? 미국은 그렇게 꿈꾸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산을 기초 자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지금 MC님이 말씀하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렇죠. 시중에는
유로 스테이블 코인도 있어요. 엔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기술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전 세계 99%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그만큼 달러의 영향력이 세고 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달러가 가장 범용적인 화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맞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세계 각국에서 그냥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데 네. 만약에 각국이 법적으로 자국의 스테이블 코인만 써야 된다라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장점은 또 없어질 수 있는 거네요. 각각의 이제 어떤 네. 장단점이 이제 융합이 되겠죠. 미국에서 발행한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자국 위주로 이제 돌아가긴 하겠죠. 이제 네. 화폐 경제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해외로 나왔을 때 네네. 그러면 이게 변환돼서 침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조속히 뭔가 규칙을 만들어서 빨리 이제 어떤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은 점점 커질 거거든요. 네. MC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하는 수준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좀 필요하다. 이미 이제 99%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무용론을 펼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앞마당을 내주겠다 뭐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시도를 해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뭔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협상력을 발휘를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원화의 어떤 가치를 좀 더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대응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그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나라에서 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없거든요. 약간 이런 비교를 드려볼까요? 하이닉스 주식이 한국에 상장돼 있지만 주식 일부를 뭐 한 3%에서 5% 정도를 가져다가 그거를 이제 주식 형태로 미국에다 상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초자산 원화를 가지고 해외에서 그거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뭐 제재할 방법도 딱히 없어요. 아, 그래요? 워낙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법리적인 다툼을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막 생기고 있고, 그러면 원화라는 것 자체가 별 쓰임새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해외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어떤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좀 투자 의지나 네. 투자 경험이나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이거를 가지고 한국인들이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게 주체가 이제 한국인이 그러니까요. 아니고 외국인이었다는 점에서 되게 안타깝죠. 그 정도로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움직임들은 점점 많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해외에서도 뭐 그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네. 해외 탈중앙 거래소 가보면 지금 뭐 하이닉스 상장한 것처럼 네. 하이닉스 주식도 토큰화해서 다 팔고 있고요. 아, 그래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뭐 하지마 뭐 이러기에는 이미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을? 아니죠. 그거는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실제로 막 쓰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발행을 했다 뿐이지 이게 뭐 엄청나게 뭐 많이 활용되고 많이 활용되면 아마 우리나라 네. 정부에서도 개입하지 않을까. 그죠. 야,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원화의 어떤 좀 위상이나 이런 것도 흔들 수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이제 제재를 하겠죠. 뭔가 방법을 찾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내버려 두는 거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 지금 고민하는 단계다라고 근데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이런 흐름에서 네이버 그 최대 플랫폼과 두나무가 합병을 이제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이런 흐름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큰 흐름으로 보면 이 토큰화라는 거는 굉장히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대중들도 좀 알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요번에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감히 다 토큰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거래 단위를 특정 거래 단위로만 태생적인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100만 개로도 쪼갤 수 있고 그쵸. 1000만 개, 뭐 1억 개 얼마든지, 그리고 실물 자산하고 연동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거를 디지털 세상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기술적 기반이 지금 완성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없다. 근데 이거를 얼만큼 빨리 받아들이고 안착을 시킬 거냐라는 문제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두나무가 합병을 하는 것도 네.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주식 활동, 그 다음에 상거래 활동,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융합시키겠다. 네. 두나무는 코인 거래만 했다라고 하면 이걸 실물 시장으로 이제 옮기고 싶은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떤 실물 상거래, 뭐 은행이나 아니면은 제도권 금융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소위 좀 어떤 부차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토큰화를 통해서 아예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걸로 이런 니즈가 이제 서로 상호 맞은 거죠. 각자 분야에서 이제 역할을 하다가 네. 이게 점점 영역을 침범하고 이게 융합될 것 같으니까 네.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뭉쳐서 이런 것들을 주도를 해보자라는 이제 시도가 시작된 거죠. 그럼 이렇게 실물 자산이 코인화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네. 네이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게 대중화가 얼만큼 되느냐, 대중들이 이걸 어떻게 빨리 받아들일 거냐, 기득권의 어떤 거부감이 얼만큼 좀 빨리 사그라들 거냐, 정부는 또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네. 이게 어떻게 얼만큼 빨리 올 거냐는 사실 이제 퀘스천인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좀 힘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화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욕심을 내고 있긴 한가요? 저는 이제 산업계에서 지금 한 5년 차 정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받는 느낌은 재작년만 하더라도 되게 우울했어요. 근데 확실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정부 쪽보다는 지금 국회 쪽에서 더 많이 스터디를 하고 이거를 제도화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는 더 강한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 정책도 이제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제 성장 전략도 보면 이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양성화하겠다, 빨리 법제화해가지고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는 충만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계속되는 얘기지만 이게 어떻게 빨리 될 거냐, 네. 방향성은 이제 좀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거슬 수 없는 거니까 글로벌리하게도 대세적인 관점이니까 이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대신 이제 우리가 좀 더 빨리 갈 거냐, 야 우리가 미국보다 빨리 가야 돼? 아니면 미국보다 천천히 가야 돼? 아니면은 뭐 중간에 싱가포르나 뭐 홍콩이나 유럽보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정부에서는 디지털 자산 법안에 우리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까지 같이 규율하고 있거든요. 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늦어지는 것도 있어요. 정부안을 이제 올해 하반기 내로 내겠다는 게 목표고, 뭐 빠르면 뭐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내년 뭐 상반기 정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좀 그렇게 산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나오게 되면 어디에 먼저 쓰이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화폐예요. 화폐이기 때문에 그럼 화폐가 어디에서 쓰일 거냐라고 그냥 봤을 때 이제 결제하고 송금이 이제 가장 강력한 거죠. 네. 그 외에 이제 자산 관리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쓰일 거예요. 토큰화 상품에 투자할 때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관리는 사실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먼 얘기 같고, 지금 당장은 그러면 지급결제하고 송금 쪽인데, 요것도 이제 조금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지급결제가 우리나라가 워낙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발전 속도가 다른 국가 가보면은 확 체감이 되잖아요. 아, 답답하죠. 우리나라 결제 너무 잘 된다. 맞아요. 예, 이게 카드 결제 시장하고 그다음에 선불 전자지급 수단, 뭐 전자금융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 토스 이런 데서 간편 결제를
서비스를 너무 편하고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결제 시장을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옴으로써 뭔가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특장점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송금 시장에 있어서 MC님도 해외 송금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직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복잡하죠. 해보면 진짜 속 터지고 이게 AI 시대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답답해요. 일단 돈 보내는 것부터도 상대방 그 은행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틀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보냈는데 중간에 묶여요. 이게 받을 사람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동결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네. 그래서 이유를 찾아야 돼. 그래서 잘못 보내면 재앙이에요. 거의 그러네. 예, 한 3, 4주 걸려요. 다시 되돌려받기를. 그렇구나. 그리고 제대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 2, 3일은 걸려요. 주말 끼면 더 걸리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도 높아요. 해외 송금을 해본 사람은 진짜 이건 문제다. 이거 민감하시겠다. 빨리 좀 네.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확 금방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써보면 너무 편하거든요. 지금 해외 송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지금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그래요? 제도가 좀 늦게 따라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조금 불분명한 게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일부 꺼리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한 축이야. 네. 우리는 무역업체야. 그래서 이 비용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손익이 엄청나게 차이나 이런 회사들은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는 없지만 국세청에 신고할 거 다 하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네. 뭐 법인세 나오는 거 다 내고 네. 이러면서 나중에 혹시나 문제 제기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적법하게 현재 나와 있는 현행 법상에서는 다 지키면서 했다라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무역 거래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듣기론 엄청 간편해진 게 아주 장점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렇게 확인 절차를 계속 했던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간편하게 돈이 막 훅훅 왔다 가다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저희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저희도 가상자산 사업자이거든요. 네.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이제 소위 라이센스라고 해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걸 부여를 해요. 네. 이제 해외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를 할 때는 이런 업체를 통해서 해라. 라고 이제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 12월 달 들어서 그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빠져나가는 아니면 들어오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통해서 재경부에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갖춰지게 되는 거죠. MC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네. 그런 문제 있지 않을까? 정부도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파악도 안 돼. 그리고 너무 파악이 안 돼. 국세청에는 신고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안 하는 업체들도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제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떤 종류의 금융 사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제 정부에서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제 네. 자금 세탁인 거죠. 보이스피싱 돈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불법된 은닉된 자금으로 돌린다든지 이게 금융회사를 통하면 대부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아직도 못 잡고 계속 사기당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금융회사들은 워낙 그동안에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고 네. 그런 시스템 자체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걸러낸단 말이에요. 99%는 다 걸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업계는 그런 노하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잘 안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취약할 거라고 보고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노력들을 많이 제도 개선을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들도 계속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시스템도 구축하고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작업들을 계속 이제 요구를 받고 있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지금처럼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거래소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겠네요. 검증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인터넷망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수많은 인터넷망을 어떻게 다 검열을 하겠어요. 이게 사람 수보다 더 많을 거예요. 공중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데이터 정보, 그 다음에 뭐 그게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하면 이런 코인들이 지금도 막 엄청나게 떠돌아다닐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어요. 은닉된 자산이나 세금 탄류하려고 하거나 자금 세탁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 잡아낼 수 없으면 그러면 어떤 특정 업체한테 라이센스를 주고 앞으로는 얘를 통해서만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겁니다. 네. 라고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규율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과거의 금융하고도 똑같아요.
은행 통해서 거래하라는 거예요. 그쵸. 왜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도 그 한도 내에서만 돈을 들고 나갈 수 있잖아요. 외국환 거래법에 현금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하면 은행은 자동으로 다 신고된단 말이에요. 네. 한국은행 통해서 재경부에 다 신고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래는 은행이 하면 제일 좋은데 네. 은행은 가상자산을 취급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의 가장 그 특장점이 탈중앙화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다시 좀 제도가 막 생기면서 좀 제어가 많아지네요. 제한이 좀 생기고. 네,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알게 되고 블록체인 기술을 알게 되면서 탈중앙화에 대한 어떤 매력 포인트에 저도 많이 빠져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탈중앙화는 완전한 탈중앙화는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너무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나가 P2P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선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여기에 악한 사람들이 끼게 되면 이거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이 업계에 계속 문제들이 생겼던 거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은 관리 감독자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중개자가 빠지면서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P2P 거래라는 것 자체가 중개자가 빠지면서 야, 네 중간에서 뭐 하는 거야? 왜 중간에서 계속 뭐 이렇게 돈 통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왜 우리 수수료 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검열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 없나? 돈 받는 놈이 잘못한 거 없나? 근데 문제는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런 게. 네. 너무 많아지면서 얘는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중간에서 계속 뭐 소위 말해서 삥 뜯고 있네? 이런 거를 어느 순간 보면서 이게 너무 복잡 다단계로 이제 변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한 번쯤 야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 완전 탈중화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지만 탈중화도 완전한 탈중화도 정답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좀 감시망과 중개인은 필요하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붙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안착이 되면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간소화되고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돈 거래를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불안하지도 않고 이게 너무 편리해지면 편리와 보안은 이게 트레이드 오프예요. 그러네요. 네. 편의성을 높이면 불안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게 과도하게 또 이렇게 억제를 해놓으면 편의성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적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금융 시스템은 이게 밸런스가 깨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시스템들도 되게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들만의 또 이유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차용해서 여기에다가 덮어 놓으면 네. 뭐 좀 불안감도 사라지고 그동안의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뭐 그런 이제 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가 되면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산업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금융업이라고 보고 금융업이요? 있는 거고요. 아까 송금업 특히 해외 송금은 굉장히 파급력이 그렇죠.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USDC, 서클 같은 회사 같은 네. 경우에는 이미 이제 미국에 상장도 돼 있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송금 시장, 해외 송금 시장도 지금 계속 넓히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은행 간의 어떤 돈 주고받는 해외 송금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되게 구닥다리냐라고 보면 거기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혹시 스위프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만 이게 돈이 오고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혹시나 불법적인 자금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야, 이제 앞으로 여기만 다녀. 이 길만 다녀. 여기서 검열할 거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제재할 거고 앞으로 여기서만 검열할 거야. 달러는 여기서만 다녀. 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시스템이 되게 낙후되고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박 3일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해외 송금 분야 네. 가 이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혁신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폐로서 할 수 있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은행의 어떤 좀 역할도 굉장히 축소될 거고 네이버나 뭐 네카토 결제 시스템이 간편 결제 시스템이 상용화되면서 카드사나 아니면 은행의 역할이 줄어들었던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영역도 늘어날 거고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세상의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된다라고 하면 그 말인즉슨 세상의 모든 자산은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거래가 되지 못했던 여러 사유로 인해서 아 저거는 뭐 굳이 야 이거는 거래시키면 비용이 더 들 것 같아 그런 자산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산들이 이제 거래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산 관리의 어떤 포트폴리오 영역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기업들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개인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한가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취득을 한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뭐 해외 순금에 쓰다든지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거래소 안에서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래소 안에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이제 원화 마켓, 원화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테더 마켓, 테더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왜 만들었냐? 네. 거래소 안에서 쓰려고 만들었어요. 편하게 쓰려고. 왜냐하면 이게 법정화폐를 이 코인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네. 좀 번거로운 거예요. 은행에서 뭐 돈을 여기다가 왜 보내니 뭐 이런 것 해야 되고 소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코인이 가격이 등락이 심하잖아요.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는 뭔가 대피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그렇죠. 떨어질 때 스테이블 코인이 막아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으면 이 코인 가격은 떨어져도 스테이블 코인이 그걸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 때문에 거래소 안에서 쓰려고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야 이거 달러랑 똑같잖아 가격이. 밖에서 빵 사 먹을 수 있겠네? 이러면서 이제 확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인도나 어느 국가에서는 실제로 코인으로만 거래를 하는 나라들도 지금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코인으로만 거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식점 가서도 그냥 코인으로 결제하고. 네, 결제 받아주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엘살바도르 같은 네, 국가는 네, 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을 했어요. 법정화폐로 지정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법정화폐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상점에서 그 해당 법화를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결제를 하려면. 내가 밥을 사 먹었는데 원화를 안 받아? 이거는 법정화폐로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월급을 이제 법정화폐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공과금도 그 비트코인으로 그쵸. 낼 수 있어.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그냥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1도 없는 거죠. 월세도 스테이블 코인, 뭐 공과금 스테이블 코인, 제가 저축할 때도 뭐 물건 살 때도 네. 그럼 뭐 법정화폐 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술 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생각하면 선진국에서 먼저 일어날 법도 한데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가 먼저 그런 걸 시도했다는 게 자국의 그 화폐 가치가 너무 낮아서 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뭐 토큰으로 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의 발전은 선진국이 먼저 끌고 가지만 그렇죠. 이거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거는 오히려 후발 국가들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존의 이제 어떤 화폐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엘살바도르도 사실은 자국 화폐가 없어요. 달러를 그냥 자국 화폐로 쓰고 있어요. 원래는 자국 화폐가 있었죠. 근데 뭐 인플레이션 심하고 국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네. 달러를 공식 화폐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도 이제 법정 화폐로 지정하기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달러를 자국 화폐로 쓰는 국가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가격 똑같잖아요. 그쵸. 더 편하고 온라인으로도 다 거래할 수 있고 굳이 은행 안 가도 되고 네. 그런 국가일수록 또 은행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야 뭐 지금 여기 강남 한복판에서 그냥 1분만 그냥 찾으면 은행 갈 수 있지만 네. 우리나라도 뭐 저기 지방에 소도시 가면은 은행 한번 가려고 그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불편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전 세계에 계좌를 한 번도 안 가지고 있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좌를 한 번도 소유해보지 않은 그런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된 나라가 많아요. 그런 국가일수록 그러면 은행을 그러면 빨리 설립하자. 야, 우리가 전국에다가 은행을 빨리 설립하자. 네. 그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야, 모바일에다가 지갑 그냥 깔아가지고 이걸로 그냥 거래하자. 이게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곳은 네. 도입이 더 빨리 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다 그냥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해라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만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저는 상당수 많이 잠식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보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미장 많이 하잖아요. 그쵸. 달러 사야 되잖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이제 바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거든요. 네. 그러면 법정화폐하고 지위가 똑같아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로빈후드 같은 데들도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마 주식 사게끔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바꾸고 뭐 이렇게 불편한 네네. 뭐 할 필요 있나요? 그리고 내가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바꿔놓은 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상점에서도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네. 일부러 달러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요즘은 원화 가치가 워낙 빨리 맞아요.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굳이 뭐 원화 가지고 있을 필요 있을까? 그냥 내 자산을 다 달러로 바꾸지? 이런 수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원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번 주에 굉장히 재밌는 정부기관 합동으로 네. 뭐 재경부에서 주도하긴 했지만 원화의 국제화 로드맵이라는 걸 냈어요. 거기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빨리 하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있긴 하거든요. 이제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쵸.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데 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지? 결국에는 원화 가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소유하게끔 우리나라 사람들도 더 선호하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아마 좀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뭔가 하루빨리 듣다 보니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쓰이고 수요가 올라야지 원화 가치도 오를 수 있으니까요. 1부는 정구태 작가님 모시고 새로운 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